5분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허벅지가 터질 듯 당겨서 벤치만 찾게 되셨나요? 오늘은 운동을 더 해야 한다가 아니라 운동을 바꿔야 하는 이유부터 잡아드립니다. 협착증은 움직이면 풀리는 타입과 움직일수록 오히려 막히는 타입이 섞여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지 않고 똑같은 운동을 하면 잘 되는 분은 좋아지고 안 맞는 분은 더 나빠지는 겁니다. 오늘은 집에서 30초 안에 내가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방법부터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없는 루틴 3가지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지나치시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몸에 맞지 않는 운동을 계속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더 아파지면서 오늘도 어제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는데 왜 안 나아지나 하는 생각만 쌓이게 됩니다. 그 노력이 헛되지 않으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건 코어를 세게 잡는 운동이 아닙니다. 신경이 숨 쉴 틈을 만드는 움직임 딱 3가지입니다. 특히 오늘 영상 중반부에 나오는 기준, 이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시면 내가 해야 할 운동과 하면 안 되는 운동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15분짜리 루틴을 손에 쥐게 되실 겁니다. 이 루틴만으로 협착증, 통증 99%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끝까지 따라가 보시겠다는 분들은 댓글에 실천 2 한 단어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협착증이 뭔지부터 다시 잡아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협착증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척추 뼈 사이가 좁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생각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물론 공간이 좁아진 건 맞아요. 그런데 협착증으로 고통받는 진짜 이유는 좁아진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좁아진 공간 때문에 신경이 눌리고 신경에 산소와 혈류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 문제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호스로 물을 주다가 호스를 발로 밟으면 어떻게 되나요? 물이 안 나오죠. 밟는 힘을 빼면 다시 나옵니다. 협착증이 딱 이 원리입니다. 서 있거나 걸을 때는 허리가 약간 뒤로 젖혀지면서 신경 공간이 더 좁아지고 거기에 걷는 충격까지 더해지면 신경에 가는 혈류가 딱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걸을수록 다리가 저리고 터질 듯 무거워지는 겁니다. 반대로 앉거나 몸을 약간 앞으로 숙이면 허리 뒤쪽 공간이 조금 열리면서 신경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카트를 밀면서 걸으면 조금 편하고 벤치에 앉아서 쉬면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면 왜 어떤 날은 좀 걸을 만하고 어떤 날은 100m도 못 가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온도, 자세, 그날의 피로도, 전날 얼마나 무리했느냐에 따라 신경 주변 조직의 부기와 긴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협착증 관리의 핵심은 이겁니다. 뼈를 다시 넓히는 게 목표가 아니라 신경이 조금이라도 더 숨 쉴 수 있는 자세와 움직임을 만드는 것. 그게 오늘 제가 드릴 루틴의 전부입니다. 이 개념을 마음에 새겨두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협착증에는 2가지 타입이 있다고요. 지금부터 30초 안에 내가 어느 쪽인지 확인해 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어타입입니다. 서 있거나 걷기 시작하면 시간이 갈수록 다리가 점점 더 저리고 무거워지는 분. 그러다가 잠깐 앉거나 몸을 살짝 앞으로 숙이면 비교적 빨리 편해지는 분. 슈퍼마켓 카트를 밀면서 걸으면 조금 낫다고 느끼시는 분. 이런 분들이 어타입입니다. 어타입은 신경 공간이 자세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타입이에요. 뒤로 젖히는 자세보다 살짝 숙이는 자세, 앉는 자세에서 훨씬 잘 견딥니다. 그래서 오늘 루틴이 특히 잘 맞는 타입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B타입입니다. 걷다 보면 오히려 조금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통증이 자세에 따라 들쭉날쭉하고 일정하지 않은 분.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갑자기 심해지는 분. 허리뿐 아니라 엉덩이, 골반, 사타구니까지 통증이 퍼져 있는 분. 이런 분들이 B타입입니다. B타입은 협착 외에 디스크 문제나 근육 긴장이 함께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루틴도 도움이 되지만 범위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적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자가진단이 아닙니다. 병원 검사를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오늘 알려드릴 운동을 내 몸에 맞게 선택하고 조절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신이 어느 쪽인지 대략 느껴지셨나요? 그러면 이제 왜 많은 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오히려 나빠지는지 그 이유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딱 3가지 실수입니다. 첫 번째, 통증을 약함으로 오해하고 세게 밀어붙이는 경우입니다. 협착증 통증은 근육이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약하니까 코어를 세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깊은 스쿼트, 강한 플랭크, 잇몸 일으키기를 밀어붙이십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복압이 과하게 올라가고 허리 주변 근육이 과긴장 상태가 되면서 신경 공간이 더 좁아집니다. 운동하고 나서 더 저리고 다음날 더 못 걷는 분들이 딱 이 경우입니다. 두 번째, 허리가 굽거나 과하게 꺾인 상태로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운동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자세가 무너진 상태로 반복하는 게 문제예요. 특히 허리를 끝까지 뒤로 젖히는 동작, 이게 O타입 분들한테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신경 공간이 순간적으로 더 좁아지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하루에 한 번 몰아서 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시간이 생겼으니까 30분 해야지. 이렇게 몰아서 하다가 당일 저녁부터 다리가 더 무거워지고 다음날 아예 못 걷게 되는 악순환. 이게 협착증에서 가장 흔한 실패 패턴입니다. 협착증 운동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짧게 자주 통증이 폭발하기 전에 끊고 쉬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이 3가지 중에서 나도 모르게 하고 계셨던 게 있으셨나요? 있으셨다면 오늘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드릴 루틴 3가지 이 원칙 위에서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루틴은 분할 보행입니다. 걷기는 협착증에 좋습니다. 그런데 오래 걷기는 나쁩니다. 이 두 말이 동시에 맞는 이유가 바로 분할 보행에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집 안 복도, 아파트 앞 주차장, 동네 작은 길 어디든 괜찮습니다. 1분 걷고 30초 멈춰서 쉽니다. 그걸 5회 반복합니다. 총 7분에서 8분 정도면 됩니다. 겨우 1분씩이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핵심입니다. 협착증은 걷는 총량을 늘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통증이 폭발하기 전에 끊어서 신경의 혈류가 다시 들어올 시간을 주는 겁니다. 1분 걷고 30초 쉬는 게 쉬지 않고 5분 걷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총 보행량을 만들어냅니다. 쉴 때는 그냥 멈춰 서 계셔도 되고 가능하면 벽에 살짝 기대어 몸을 약간 앞으로 숙여주세요. 이 자세가 신경 공간을 조금 열어줍니다. 포인트 하나 더 드릴게요. 걷는 동안 발이 질질 끌리거나 한쪽 다리에 힘이 갑자기 빠지는 느낌이 오면 그날은 루틴 1은 생략하시고 다음에 나올 루틴 2와 3으로만 하세요. 무리해서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속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빨리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보폭을 작게 발 뒤꿈치부터 닿도록 걸으세요. 허리를 곧게 세우고 시선은 약간 앞을 봅니다. 너무 아래를 보면 자연스럽게 몸이 구부정해지거든요. 하루 중 언제 하면 좋냐고요? 점심 식사 후 소화가 어느 정도 된 시간,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가 제일 좋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 바로 하시면 허리가 굳어 있는 상태라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저녁도 괜찮지만 너무 늦은 시간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루틴은 의자 마칭입니다. 이 동작은 걷기가 힘드신 날 또는 날씨가 안 좋아서 밖에 못 나가시는 날에도
집안에서 혼자 하실 수 있는 루틴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번갈아 들어 올리는 동작인데요. 단순해 보이지만 허리에 거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 펌프를 작동시켜 다리 혈류를 끌어올리는 데 탁월합니다.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으세요. 엉덩이를 등받이 쪽으로 깊숙이 밀어 넣으시고 가슴을 편 상태로 허리를 세웁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두세요. 자세가 잡혔으면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빠르게 들 필요 없어요. 하나, 둘, 셋 하고 세는 속도로 들고 하나, 둘, 셋 하고 세면서 천천히 내립니다. 10회 하고 반대쪽 왼쪽 무릎 10회. 이걸 3세트 반복하면 됩니다. 여기서 효과를 높이는 팁 하나 드릴게요. 무릎을 들어 올릴 때 발끝을 몸쪽으로 살짝 당겨주세요. 발목을 위로 꺾는 동작인데 이렇게 하면 종아리 근육까지 함께 수축되면서 다리 아래쪽 혈류 펌프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다리 저림이 특히 심하신 분들한테 이 작은 차이가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주의할 점도 말씀드릴까? 무릎을 올릴 때 허리가 뒤로 꺾이거나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면 안 됩니다. 이게 느껴지면 무릎을 올리는 높이를 조금 낮추세요. 동작 범위보다 자세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 운동 하루 중 아침에 특히 추천드립니다. 기상 후 바로 걷기는 힘들지만 의자에 앉아서 이 동작을 5분 하고 나면 다리가 서서히 깨어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처음 며칠은 다리가 뻐근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건 근육이 자극을 받고 있다는 신호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무릎 안쪽이 찌릿하거나 통증이 생기면 그날은 바로 멈추세요. 세 번째 루틴은 벽 기대 힙힌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 강화를 위해 스쿼트를 하십니다. 그런데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깊은 스쿼트는 생각보다 부담이 큽니다. 무릎에도 허리에도요. 오늘 드리는 힙힌지는 스쿼트 대신 골반을 접는 연습입니다. 허리를 구부리는 게 아니라 골반을 뒤로 보내는 동작이에요. 이 차이가 핵심입니다. 방법 알려드릴게요. 벽에서 20에서 30cm 정도 떨어져 서세요. 발은 어깨 너비로 자연스럽게 벌립니다.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살짝 빼면서 상체를 앞으로 길게 기울입니다. 무릎은 살짝만 구부려도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 허리를 접는 게 아니라 골반을 접는다는 느낌. 둘, 배를 꽉 조이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뒤로 보내는 느낌으로 움직인다. 잘 안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양손을 허벅지 앞쪽에 살짝 올리고 그 손을 따라 상체가 앞으로 미끄러지듯 내려간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8회에서 10회 3세트 합니다. 천천히 호흡은 내려갈 때 내쉬고 올라올 때 들이쉬세요. 중단해야 할 기준도 말씀드릴게요. 허리 중앙에서 찌릿한 느낌이 오거나 다리 저림이 갑자기 올라오면 그날은 이 동작을 생략하세요.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동작이 왜 좋냐고요? 협착증 환자분들은 대부분 허리를 구부려서 물건을 짚거나 허리로 상체를 일으키는 습관이 있어요. 이게 오랫동안 반복되면 허리 주변 근육이 과하게 긴장된 상태가 유지됩니다. 힙힌지는 그 잘못된 움직임 패턴을 교정하는 연습입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일상에서도 자연스럽게 허리 대신 골반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루틴 3가지를 모두 알려드렸으니 이번엔 반대로 협착증이 있을 때 보류해야 할 동작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절대 금지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일 때는 잠깐 보류하세요 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통증이 있는 날 깊은 스쿼트와 런지는 피하세요. 통증이 없고 컨디션이 좋은 날이라면 가벼운 스쿼트는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리가 무겁고 저린 날, 오늘 좀 더 힘들다 싶은 날에는 깊이 내려가는 동작은 허리 부담을 갑자기 높일 수 있습니다. 그날은 오늘 드린 루틴 2번 의자 마칭으로 대체하세요. 두 번째, 허리를 끝까지 뒤로 젖히는 동작은 어타입 분들에게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가에서 자주 나오는 코브라 자세, 누워서 허리를 강하게 꺾는 동작. 이게 디스크 쪽 문제에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신경 공간이 좁은 협착증 어타입 분들에겐 오히려 신경을 더 누르는 결과가 생길 수 있어요. 하고 나서 다리 저림이 더 심해진다면 그 동작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세 번째, 숨을 참는 복압 운동은 자제하세요. 과도한 플랭크, 숨을 꽉 참고 하는 윗몸 일으키기, 무거운 중량 운동. 복압이 갑자기 치솟으면 척추 주변 압력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협착증 상태에서 이 압력이 신경을 더 압박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운동 이야기가 아니라 안전 이야기입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운동보다 먼저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걷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서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신 분, 대소변 조절이 갑자기 어려워지신 분, 쉬어도 통증이 계속 악화되는 분, 발목이나 발가락 감각이 점점 둔해지고 있는 분, 이런 증상은 운동으로 버티는 상황이 아닙니다. 꼭 의료기관에서 확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부분은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알려드린 3가지 루틴을 하루 일과에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기상 후 의자 마칭 10회씩 3세트 약 5분. 이부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잠깐 앉아서 몸을 깨우듯이 이 동작부터 시작하세요. 다리가 아직 굳어 있는 상태라 걷기는 이르지만 앉아서 하는 마칭은 괜찮습니다. 점심 이후 오후 시간대 분할 보행 1분 걷고 30초 쉬기 5회 반복 약 7분에서 8분. 식사 후 소화가 어느 정도 된 시간에 하세요. 이때가 하루 중 체온도 높고 근육도 가장 부드러운 시간대입니다. 저녁 취침 한두 시간 전 벽 기대 힙힌지 8회에서 10회씩 3세트 약 5분. 하루 동안 쌓인 허리 긴장을 풀고 자리에 드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너무 늦게 하면 오히려 각성이 될 수 있으니 자기 직전보다는 한두 시간 전을 권합니다. 총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입니다. 이게 부담스러우신 날,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3가지 중 2가지만 하셔도 됩니다. 루틴을 지키는 것보다 몸 상태를 먼저 살피는 게 우선입니다. 실천하실 때 도움이 되는 팁 몇 가지 더 드릴게요. 운동 전에 따뜻한 물 한 잔 드세요. 근육 온도가 조금 올라가고 혈류가 부드럽게 돌기 시작합니다. 운동 후 5분은 가볍게 앉아서 쉬세요. 바로 누워버리면 운동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통증이 심한 날에는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으로 허리 주변을 10분간 데워주신 후 루틴을 하세요. 차갑게 굳어있는 근육을 갑자기 움직이면 오히려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신발을 꼭 신고 하세요. 맨발로 딱딱한 바닥에서 운동하면 발바닥 충격이 허리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쿠션 있는 실내화나 운동화를 착용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기록해 보세요. 몇 분 걸었는지, 다리 저림이 어떤지,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 상태가 어떤지. 눈에 보이는 기록이 생기면 포기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3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협착증은 강화보다 형태가 먼저입니다. 세게 하는 게 아니라 신경이 숨 쉴 수 있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 둘째, 오늘 드린 루틴 3가지, 분할 보행, 의자 마칭, 벽 기대 힙힌지. 이 3가지가 허리와 무릎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다리 혈류를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셋째, 매일 15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답입니다. 한 번에 몰아서 하는 30분보다 매일 15분이 훨씬 강합니다. 수많은 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작은 루틴을 하루하루 이어간 분들이 결국 달라지셨다는 겁니다. 극적인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걸을 수 있으면 됩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의자에 앉아서 무릎 한번 들어 올려 보세요.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